저는 또 다른 자연의 선물을 찾아 차로 2시간 남쪽으로 더 들어가 봤는데요. 라랑한 똑골 마을. 평범한 농촌 같지만 그 어디보다 특별한 곳입니다. Itu api yang kita padam di mana ya? Oh, lewat sini. Lewat sini. sana ya. 꺼지지 않은 불이 저쪽에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마을.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냥 맨바닥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야, 볼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땅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Iya boleh tahu di. 그런데 갑자기 물을 들고 가는 아저씨. Tak kira mati maki lo kita lo dulu. Oke. 물을 부어 불을 꺼뜨렸는데요. Hidup lagi tuh.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데요. 정말 꺼지지 않는 불 맞습니다. 아, 이게 살짝 꺼진 거고 이게 조금 긁으니까 또 올라오네요, 불이. 이게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물로. 마을의 자랑이 된 이곳. 이게 다 땅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천연가스 덕분이라고 합니다. Api dari yang kuasa, dari Tuhan yang menciptakannya. Terus ini memang alami, api alami yang nggak mati-mati. 천연가스로 구운 옥수수. 과연 맛은 어떨까요? Boleh. 이분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지금 6시 이전에는 드실 수 없어가지고 일단 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천연가스로 구운 옥수수 맛. 진짜 꿀맛입니다. 맛있습니다. Oh kurang. 제가 맛있게 먹었는지 하나 더 먹으라고 권하시네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불이 나오는 곳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안쪽엔 마을 사람들이 공동 취사구역으로 사용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요. 불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을 지하에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니 어딜 가나 그 혜택을 누리네요. 마침 한 분이 지금 음식하고 계시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밖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원래 볼까요? Ya, boleh.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밥이 다 익었네요. 이게 먹음직스럽게 밥이 한솥 지어졌습니다. Di sini pakai api ini enak, alami itu. Masakannya itu harum, 그냥 lain. itu masak di sini ya? Iya, kalau masak di sini. 참 재밌네요. 이게 보니까 큰 불에다가는 이게 밥을 지으시는 것 같고 여기 작은 불에다가는 이게 뜸을 들이시는 것 같네요. 밥을. 평생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불이라니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있을까요? 자연의 불이 만든 음식이라 왠지 밥도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시골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처럼 절로 손이 갑니다. 뜨거. Panas. 빠났어요. 예. Iya, panas. 뜨거. 밥이 정말 꼬들꼬들하게 잘 익었네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밖에는 이게 가스 불로 하니까 꼬들꼬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에나야, 니? Iya, enak. Oh. Alami. Iya.
Ya senang. 밥맛이 아주 제대로 살았는데요. Nasinya. 아주머니는 저를 집으로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 여기가 이분 이게 부엌이네요. 이게 jadi kok nggak ada tempat masak ya? Ya, gak ada. 정말 취사를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Karena di api. Oh gitu. Daripada Iya, cari kayu. alami kalau masak di api. Kalau lebih baik kalau masak di sini kan masih cari kayu. Kalau ke sana kan langsung letakkan. Enak alami. 마을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준 자연의 축복.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다시 자바섬 수라바야로 돌아왔는데요. 자연은 때론 축복이 아닌 시련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긴 그 고통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진흙 화산이 있는 데인데요. 이 화산 이름이 시도아르조 진흙 화산이라고 10년째 지금 진흙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려 10년간 뜨거운 흙을 뿜어내고 있다는 진흙 화산. 폐허된 마을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는데요. 용암 같은 뜨거운 진흙이 훑고 간 마을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진흙뿐,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곤 상상조차 못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흙으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마을이었는데 지금 처음에 이게 진흙이 분출되면서 이게 다 마을이 진흙이 잠겼다고 합니다. 피해를 기린 기념비가 반 이상 파묻힐 정도로 아직 화산은 활동을 멈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발 밑으로 아직도 뜨거운 대지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는 건데요. 대체 언제쯤 진흙 화산이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 분출구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오토바이를 탄 가오 씨도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따라 분화구를 살피고 있다는데요. 멀리 저 연기가 바로 진흙을 뿜어내는 화산 분출구입니다. 분출구 주변 13개 마을은 화산 진흙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뜨거운 흙을 토해내는 화산은 그 기운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매일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60개 정도의 진흙을 뿜어내며 인근 수천 채의 가옥과 건물을 지금도 뒤덮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 위태로운 연기가 이곳이 맹렬한 활화산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무거운 콘크리트로 분화구를 틀어막을 시도도 해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한데요. 참 여기 아름다운 마을도 있고 참 이분들 일터도 있었는데 참 다 폐허가 돼버렸네요. Tempat tinggal saya, rumah saya yang sudah tenggelam sampai sekarang udah 9 tahun ini penggantinya kan belum selesai juga. Jadi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분들의 고통이 제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하루빨리 이 화산이 멈추길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더 큰 고통 없이 하루빨리 상처가 아물길 저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대자연의 질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화보 같은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로모 탱게르 수메르 국립공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할 만큼 정말 비경인데요. 태초의 자연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화산으로 접근할수록 화산재의 모래지대가 더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탱게르 모래 바다라 불리는 곳인데요. 말을 탄 아저씨가 저희를 따라옵니다. 한쪽엔 아예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방문객들을 상대로 말을 태워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탱게르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화산암까지 차를 타고 못 가서 이게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모래가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푹푹 패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겠습니다. 탱게르족 역시 이곳 화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인데요. 삶의 터전을 앗아간 화산이 이제는 고마운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걸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모래 언덕을 말은 쉽게 올라가는데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화산을 향해 가는 길, 모래바람을 뚫고 손에 잡힐 듯 정상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등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색다른 기분을 선사해준 탱게르족과의 만남도 여기까지입니다. 해발 약 2390m, 백두산보다 2배 이상 높은 브로모 화산. 정상까지 계단은 무려 249개나 됩니다.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계단이라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계단을 오를수록 주변 풍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와. 이야. 세계적인 화산 브로모 정상입니다. 2011년도에도 폭발해 인도네시아를 긴장시켰던 곳인데요. 언제 또 터질지 모를 활화산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분화구는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분화구 안에 불의 신이 살고 있다고 믿는 이곳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면 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Semoga tidak ada bencana lagi di dunia ini dan semoga damai. 신에게 행운의 상징인 에델바이스 꽃을 바치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브로모 정상은 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메아리칩니다. 신이 산다는 신의 산 브로모.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소원 하나 빌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도 그런 기원을 하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기도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신에게 건넨 에델바이스. 꽃은 다시 산의 일부가 되고 소원은 다시 희망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자연의 질서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 브로모의 밤은 깊어갑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지금 이곳 브로모화산의 일출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지금 새벽 4시쯤 되는데요. 그 일출 보러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일출을 보기 위해 전망대를 찾아 나선 길.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둠을 뚫고 어렵게 도착한 전망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 한 곳을 향합니다. 일출이 임박한 산에는 묘한 긴장감마저 흐르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제 평생 기억에 남을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일출은 끝났지만 뜨거운 태양의 감동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요. I've come from Ireland to see the sunrise here in Indonesia, across the valleys of the volcanoes, and it's absolutely fantastic. Very beautiful the way it's in the fog and it lights up the fog and it lights up the sky and the different colors. It's fantastic. 어떠한 상처도 넉넉한 품으로 감싸주는 자연. 그 자연이 있기에 오늘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잊지 못할 장엄한 대자연의 장관. 그 감동이 사람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를 기원해 봅니다.